안녕하세요, 키언입니다. 오늘은 중국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중국? 남자가 여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남자 10명당 여자 1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쟁력이 엄청나겠죠. 그러다 보니 어때? 남자가 여자한테 너무 잘해요. 잘해야지 얘가 안 떠나고 잘해야지 얘를 어떻게든 꼬실 수가 있는 거야. 10명이랑 싸워야 된다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남아선호 사상이랑 한자녀 정책 때문에 아들을 갖고 싶어. 딸이랑 아들 중에서 하나 고르라 그러면 아들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했어. 성별이 뭐예요? 딸. 죽이는 거야. 낙태시키고, 그리고 아들이 될 때까지, 아들을 가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딸내미를 낙태를 하고, 이제 아들이 생기면 낳는 거지. 1명.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성비 불균형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애기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네? 경쟁을 해야 돼. 결혼 시장에서 싸워가지고 이겨야 돼.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때? 여자들이 공주님 모시기를 당해. 러시아는, 동유럽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여자들이 남자를 막 모시잖아. 월십을 하잖아. 근데 여기는 반대예요. 여자가 별로 없어. 남자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여자들을 월십을 해요. 주변에 중국 남자랑 사귀는 여자 있으면 한번 봐봐요.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하나? 마치 아빠가 딸을 챙겨주듯 막 도시락 싸주고 막 밥끼니 다 챙겨 먹이고 픽업 가고 픽업 보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 데이트할 때 어때요? 남자가 절대 더치페이를 하잖아요. 당연히 남자가 내야 돼 라는 이런 사상이 이게 뿌리박혀 있어요. 오히려 더치페이를 하려고 그러면은 개념 있다 이게 아니고 남자가 가오상해해요. 마치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그랬잖아요. 남자가 거의 다 썼잖아요. 여자한테 다 샀잖아요. 그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근데 여자가 내가 살게 이러면 가오상하게 요런 느낌. 자기가 돈이 없어? 그럼 자기가 굶어서라도 이 여자한테 선물 막 비싼 화장품, 명품 화장품을 선물해주고 그리고 막 맛있는 거 비싼 집에 가서 먹이고 이걸 해요. 자기가 굶는 한 있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추석이나 명절 이럴 때 빨간 봉투를 줘요. 용돈을 준다고. 여자친구한테. 그리고 여자애들은 이걸 또 당연하게 받아요. 그리고 중국 애들이 손이 커요. 통이 크단 말이야. 한 번 사면은 엄청 비싼 거 사고 한 번 돈을 주면 엄청나게 돈을 줘요. 여자한테 돈을 쏟아붓습니다. 중국 남자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중국은 빈부격차가 진짜 커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마다 특색도 좀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같다고 이렇게 퉁쳐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인이 해외에 가서 만날 수 있는 중국 남자들, 해외 미국이나 뭐 캐나다, 호주 이런 데 어학연수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중산층의 중국 남자들, 그 사람들 위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게 현실적으로 한국 여자들이 만나는 중국 남자들이니까 제가 여기서 소수민족까지 설명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중국인들은 좀 잘 사는 집안의 중국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돈 쓰는데 망설임이 없어요. 그리고 한번 사귀잖아요. 여자친구를 거의 가족처럼 대해줘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빠가 딸을 챙기듯이 아빠가 엄마를 챙기듯이 엄청나게 챙겨요. 챙긴다라고 보기에는 보살핀달까? 그래요. 어떤 문제가 터졌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여자가 아프다 그러면은 일본 남자랑 다르게 일본 남자는 만약에 연락을 해. 자기 나 아파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그래 이러고 그냥 일십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중국 남자는 달려와서 막 약도 주고 얘네가 한약재를 엄청나게 신봉을 해요. 그리고 온갖 의료 지식이 많아. 그래가지고 어디가 아플 때는 무슨 탕을 먹어라 이러면서 뭐 약재를 가져다 줘. 이거를 어떻게 해서 한약을 만들어줘. 차로 해서 먹어. 그런 식으로 의학 지식이 굉장히 해박한데 여자가 아프다 그러면 별의별 약을 다 먹이면서 보살펴줘요. 곁에서. 이런 점들을 보면 참 다 좋잖아요. 살뜰하고 자상하고. 근데 얘네가 옷을 진짜 난해하게 입어요. 패션 센스가 없는 것 같아. 그냥 타고난 게 없는 것 같아. 아니 본인만의 패션 철학은 있어. 근데 그게 너무 난해. 이해하기 힘들어. 그래서 같이 다니기 부끄러울 수 있어요. 이게 말로 표현 못하겠어. 이건 직접 봐야 돼. 그들만의 희한한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패션이 있다니까. 그래 이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겠어. 패션까지는 오케이 넘어갔다고 쳐. 근데 문제는 중화 사상이 좀 심하게 찌든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엄청 싸우다가 헤어지는 커플들 많이 봤거든요. 중화 사상이 뭐냐? 중국 특유의 자문화 중심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국뽕 같은 거죠. 그 골자는 중국의 문명이 세계의 중심이며 그 문화적 영향이 어떠한 다른 문명보다 더 우수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 그것까진 좋다 이거야. 근데
타문화, 다른 문화에 대해서 얕잡아보고 낮잡아보는,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식을. 그래서 자기보다 수준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상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타민족은 열등한 존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복종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는 사상이죠. 얘네랑 정치 얘기, 역사 얘기를 하는 순간 혈압이 확 오르는 거예요. 커플 간의 싸움이 납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중국이 아무리 개방을 하고 선진국인 척을 해도, 자본주의인 척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사회주의 공산당 독재 국가예요. 언론도 통제하는 마당에 애들 교육, 애들 사상을 자기 입맛대로 바꿔가지고 주입 교육을 하는 건 껌이죠. 식은 죽 먹기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중화 사상을 막 세뇌를 당하는 거야. 세뇌를 당하고 주입 교육을 받는 거죠. 이렇게 크고 이제 어른이 되었어. 언론 통제를 하지. 언론을 검열을 하지. 그러다 보니까 커서도, 어른이 돼서도 중화 사상에 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노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중화 사상이 옳은 거고 맞는 진실이 된 거예요. 얘네 입장에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한국인들이 그 사상을 불쾌해하거나 부정을 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동생의 나라인 한국이 열등감을 가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유 저렇게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들대네, 요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국 본토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홍콩, 대만은 중국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나라죠. 진짜 재밌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홍콩 사람들은 중국보다 영국을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학연수나 유학, 그리고 취직을 하거나 국제 결혼을 해도 거의 영국 사람이랑 결혼하는 경우가 많고 영국에 가서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들을 중국 사람이랑 연결하는 걸 극혐하죠. You Chinese 하면은 화를 내요. 화를 내. 대만 사람들도 이게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중국인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요. 어떻게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냐고. 심지어 중국어도 자기들이, 그 대만 사람들이 쓰는 중국어는 고상하고 배운 사람들의 중국어다. 근데 본토 사람들이 쓰는 중국어는 천박한 중국어다. 못 배운 사람들의 무지한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만은 중국보다 교양이나 매너 수준이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전혀 레벨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만 친구들한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대만 중국 아니야? 같은 나라 아니야? No. 너 중국인이지? No.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되게 기분 나빠요. 펄쩍 뛰면서 자기 중국인이 아니라고. 그리고 대만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일본이 한국을 막 통치한 것처럼 무단 통치를 하지 않았고 문화 통치를 한 거예요. 그냥 경제를 개발해줬어. 그래서 대만인들은 일본이 대만을 발전시켜줬다, 경제를 성장시켜줬다,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일본에 유학을 가는 애들도 많고 일본 사람들도 대만에 와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일제 무단 통치 때 한국이 막 저항을 하면서 3.1 운동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제가 깨달은 거지. 이렇게 무력으로 통치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대만에 가서는 막 잘해주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미지가 좋은 거지. 우리가 아니었으면 너네도 무단 통치 당했을 거야. 그리고 중국에는 마마보이가 좀 많아요. 이게 앞서 말한 그 남아선호 사상이랑 한자녀 정책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를 한 명밖에 안 낳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호황제처럼 막 키우는 거야. 왕자님, 공주님처럼 막 키우는 거야. 그리고 모든 애정이 그 아이에게 가겠지. 아들을 정말 애지중지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마보이 성향을 띤 중국 남자들이 많아요. 분가를 안 시키려는 그런 집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중국 남자들이 자상하잖아요. 근데 여자친구한테만 자상한 게 아니고 모든 여자들한테 친절을 베풀고 보살피고 챙겨주고 자상해. 그러다 보니까 뭐야? 바람기가 많다. 하도 경쟁자들이 많다 보니까 확률을 높이는 거지. 여지를 항상 남겨두는 거지. 언제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냥 이성 친구일 뿐인데도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염분이 나서 바람이 나는 경우도 있다. 제가 저번에 공산주의 국가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법이란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중국은 무슨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 그러다 보니까 뭐가 통해? 유물론. 그러니까 양심보다 마음보다 돈이다. 물질적인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돈, 명예 이런 데 집착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을 줄 때도 어때? 정성이 담긴 선물보다 물질적인 비싼 선물을 받는 걸 더 선호를 한다. 그리고 연인한테 편지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안 써줘요. 대신에 선물 공세를 아주 크게 하는데 자기 여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명품 백, 명품 화장품,
명품 아주 비싼 레스토랑, 루프트탑 레스토랑, 막 비싼 호텔 이런 데를 데려가가지고 사랑하는 만큼 애정을 보여주는 수단으로서 돈을 씁니다. 내가 너한테 돈을 이만큼 많이 쓴 만큼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돈이기 때문에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너에게 투자를 하는 거야. 요런 마인드예요. 심한 경우에는 빚까지 내가지고 여자한테 비싼 선물을 하더라. 그리고 이거는 중국 남자뿐만 아니라 중국 여자도 그러는 건데 우리가 한식을 좋아하듯이 얘네도 중국 음식을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 거의 중국 음식점 중심으로 엄청 데이트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 음식 먹는 걸 좋아하니까. 다른 나라 음식을 먹으면은 먹은 것 같지 않다 이러고 중국 음식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특이한 게 물을, 찬물을 절대 안 마셔요. 무조건 물은 따뜻하게, 무조건 이렇게 마시는 거는 따뜻한 것만 마셔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여름에 시원하다 이러면서 얼음물 마시는 거 그거 보면서 경악을 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차가운 게 목구멍으로 넘어가? 막 이런다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얘네 맨날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따뜻한 차, 따뜻한 뜨거운 물을 막 보온병 들고 다니면서 마셔요. 이열치열이라고. 이 중국 사람들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보온병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티백도 넣을 수 있는 그런 보온병이 있단 말이에요. 되게 특이해. 그러니까 차를 만들 수 있는, 우려낼 수 있는 그런 보온병을 딱 가지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어디 막 비행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도 그걸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승무원들한테 뜨거운 물 좀 달라고. 승무원들이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은 계속 이런 걸 주는 거야. 보온병 같은 걸 주면서 뜨거운 물 달라고, 뜨거운 물 달라고. 그래서 중국 비행할 때는 그것 때문에 좀 약간 고달파요. 계속 그 셔틀을 해야 되거든. 뜨거운 물 셔틀을 계속 수시로 해야 되거든. 그리고 중국 남자들이, 중국 남자든 여자든 이게 상관없이 되게 감정 표현에 직설적이에요. 자기의 감정을, 좋아하는 감정을 드러내는데 부끄러움이 없어. 좋으면 좋다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막 들이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밀당도 없고 헤어져도 막 자존심 같은 거 없이 막 매달리고 울며 불며 붙잡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남자를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처음 만났어. 근데 이 남자가 막 미친 듯이 들이대. 그럼 그 남자가 카사노바라서 그런 게 아니라, 바람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중국 남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성향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아시겠죠?